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0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1,181만 8천 명으로 84.4%를 차지했고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219만 2천 명으로 15.6%를 기록했습니다.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1년 전과 비교해 7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을 통해 실거래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국토부가 중심이 돼 부동산 시세 급등 단지에 대한 업다운 계약이나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 등을 정밀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1.36%, 상업용 건물은 2.4%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고시가 예정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9일까지 온라인,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주택을 두 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 새 7만 명 이상 늘면서 무려 22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거주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21.7%를 차지한 서울 강남구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 상담을 원하시거나 부동산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주세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만들어놨으니까요. 부동산 올인원 바로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KRC 부동산 연구소의 김동빈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사님과요. 부동산 시장의 최신 이슈부터 확인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얼마 전에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 상한제 도입 배경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고 나서 어떤 상한제 지역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요. 그리고 어떤 제도들이 바뀌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서울 지역 27개 동 지정이 되었습니다. 강남 4구죠.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 강동구까지 지정이 예상대로 지정이 됐고요. 자, 그리고 용산 지역 그리고 영등포의 여의도 지역까지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포 지역 성동구까지 마용성 지역 플러스 영등포 지역까지 지정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분양가 상한제 발표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부산 3개구 그리고 고양 남양주 부분 해제 지역까지 이렇게 부분 해제된 지역까지 챙기시면 되겠고요. 지금 조정 대상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자들이 많이 붙은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앞으로 쭉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지만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지역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정 요건을 갖추면 될지 같이 알아보시죠. 지금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주택 가격 플러스 아래에 있는 분양 가격 그리고 청약 경쟁률 이제 거래 내역까지 주택 가격 플러스 이 세 가지 중에 한 곳을 요건을 갖추어야지만이 첫 번째 법정 요건을 갖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 요건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분양 가격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가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그리고 분양 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 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 건설 지역의 통계를 사용해서 산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주택 가격 플러스 청약 경쟁률입니다. 직전 2개월 모두 5대 1을 초과해야 됩니다. 단 이제 국민주택 규모 10대 1을 초과하게 되면 요건이 성립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플러스 거래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이 증가해야지만이 법정 요건을 첫 번째로 갖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정량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 그리고 서울 집값을 선도하게 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정량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최근 1년간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게 되면 정량 요건을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또는 누적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초과하게 되면 정량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분양 예정 물량이 1,000호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단지 같은 경우가 정량 요건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정 요건에 정량 요건까지 더해져야만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 기준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 또는 일반 사업이 있고 최근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업 물량이 적은 지역, 굉장히 적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제외시킨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1년 동안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죠. 21%,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거의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21%라는 이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주택 상승률 5.74%의 약 3.7배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률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선도주자, 주택 가격의 선도주자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다른 주택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1.1% 정도 하락한다는 이제 의견을 내놓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그 반대로 돌아가고 있죠. 서울 아파트는 오히려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지금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던 시기가 있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던 그 시행 시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세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전매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이 묶이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분양을 받게 되면 이렇게 전매 제한 기간도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뉘는데요. 전매 제한 기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최고 8년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 있었고요.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4년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뀐 전매 제한 기간은 이제 최고 10년까지 늘어납니다. 분양가의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해서 시세의 80% 미만이면 10년까지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을 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 전매 제한 기간 꼭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동단위로 핀셋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이번에 발표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제도를 개선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는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조금씩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빠르게 지정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핵심 지역 상한제 지정으로 공급이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우려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 공급에 대한 이슈, 이 공급에 대한 그 이슈를 꼭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정부에서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했던 2007년부터 14년까지 이 자료를 보면 이 주택 공급이 충분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자료를 국토부에서 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 지역에 분양된 아파트 물량 수치입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5만 호 그리고 4만 7천 호, 4만 3천 호 등의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분양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 2008년, 2009년 시기 금융위기 시기만 제외하면 굉장히 주택 공급이 충분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 그때와는 조금 제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다르겠지만 이 앞으로의 공급 물량이 충분할지 이 공급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하고 지금 약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앞으로 서울 지역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떤 주택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상당히 좀 예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 지역에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과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서울 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정된 서울에 있는 그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역 이런 지역들을 꼭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추가 지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시장 상황 계속해서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주목을 해봐야 할까? 많이들 궁금하시죠? 자,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자, 오늘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그리고 양천구 목동 준비했습니다. 두 곳 모두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이고 수요가 많은 지역이니만큼 꼭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영등포구와 양천구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우선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동민 이사와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 역세권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볼 텐데요. 시세 확인하시죠. 약 2억 2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영등포 먼저 가볼게요. 영등포역 주변이면은 역세권 개발 소식도 들려오는 것 같던데 입지 포인트 우선 잡아볼까요?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 표시해 드리는 이 지역이 영등포구 영등포동 지역입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 바로 여의도가 근접해 있죠. 바로 많은 일자리가 있는 여의도가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상업시설들이 개발 중이죠. 대표적으로 파크원 개발 그리고 옛 MBC 부지까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의도역 인근의 사학재단 부지 그리고 옛 여의도 우체국 부지까지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서는 지금 여의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의도 지역의 어떤 국제 업무지구로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죠. 재건축에 대한 이슈까지 있는 지역이니만큼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굉장히 정부에서는 누르려고 하는 여의도 지역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굉장히 잠재성이 높은 여의도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 역세권 개발도 눈여겨봐야 될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영등포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경인로를 따라서 많은 일자리, 핀테크 산업단지로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미래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지역이니만큼 영등포 역세권 개발도 꼭 챙겨보시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물레동 지역도 마찬가지죠. 거의 50년 가까이, 50년도 넘은 그런 굉장히 오래된 철공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어떤 개발을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만큼 물레동 같은 경우는 주거와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아래로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도 지금 한창 개발 중이죠. 계획 대비 준공은 50%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뉴타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의도와 신월 IC 지하 사업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까지 도로에 대한 호재까지 있는 이런 지역의 입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동은요, 여의도와 가깝기 때문에 뭐 접근성 면에서나 호재 면에서나 굉장히 좀 유리한 장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개발 호재에 주목을 하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자, 첫 번째로 제가 주목해야 될 개발 호재는 3도심, 2030 3도심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의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이 되었죠. 기존에 있는 도심들, 한양 도성 지역, 종로 지역이죠. 그리고 강남 지역을 보시면 테헤란로라든지 어떤 이 큰 도로변에 고층 빌딩들이 많이 들어선 모습을 다들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지금 영등포 지역 그리고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 이미 여의도는 이제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등포역 인근에 그 경인로를 따라서 많은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는 그런 개발들이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등포 지역은 이제 국제 금융 중심지로 육성을 하면서 예전구역도 확대 지정해 나가는 그런 계획들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 역세권 개발인데요. 자, 영등포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영등포역 북부 경인로를 따라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금 현재 모습은 저층 위주의 상가들이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일대 핀테크 산업단지 육성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서는 모습, 많은 일자리가 들어서는 모습을 또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복합 산업 문화 거점, 대선제분 부지 그리고 물레동 공공공지 부지입니다. 자, 이 두 부지 같은 경우는 복합 산업 문화 거점이라는 개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선제분 부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선제분 부지를 일부 남겨두고 이 보정 개발을 통해서 복합 문화 거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1차 리모델링을 완료가 된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물레동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천석 규모의 제2의 세종문화회관으로 이렇게 공연장이 들어서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많은 외부 관광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고요. 주변 상권 또한 많이 살아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물레동 머신ing밸리, 물레동 중공업 지역도 1, 2층 위주의 굉장히 오래된 낙후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굉장히 개발 움직임이 꾸준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시에서도 재정을 투입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굉장히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물레동 개발에 대한 모습도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입니다. 이 두 곳은 주거 위주의 뉴타운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곳 합쳐서 3만 세대 정도의 이런 굉장히 많은 계획 인구를 잡고 있는 만큼 굉장히 많은 중산층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영등포 지역의 전반적인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계획에서 주목해야 될 이 철도에 대한 사업, 서부선, 자, 그리고 주택수 비노선, 안산선, 그리고 신림선까지 이 철도가 4개나 들어오는 영등포 지역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의도 신호라이스 지하화 내년이면 완공입니다. 자,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까지 2021년 완공 계획입니다. 자, 이 두 곳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런 도로에 대한 호재까지 있는 굉장히 영등포 지역에 많은 호재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증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지역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시세가 궁금해집니다. 영등포역 주변에서요, 다세대 주택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 매매 시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저평가돼 있고 초기 단계인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저렴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시세는 1.5룸, 2룸 기준으로 2억 2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면적별로 조금씩 다른 매매 시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2억 원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지역입니다. 실투자 금액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만 원 기준해서 70만 원,
원에서 90만 원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은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 5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억 1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발생합니다. 자, 수익률로 접근을 좀 하자면 수익률은 6%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개발의 초기 단계일 때 소액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다세대 주택 확인했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해 드릴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동민 이사와 두 번째로 함께할 곳 바로 서울시 양천구 목동이네요. 저희 9호선 염창역 주변의 투룸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요. 약 2억 5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까지 형성돼 있네요. 자, 강남과 함께 학군으로는 정말 알아주는 지역이죠. 양천구 목동으로 가볼 텐데요. 자, 이사님, 이곳 학군 이외에도 다양한 입지적인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살펴주실까요? 네. 자, 목동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군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자, 학군이 유명한 이유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크게 있다는 점입니다. 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목동의 대표적인 주거 단지죠. 약 2만 6천 세대 정도의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목동 지역입니다. 지금 이 신시가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 재건축에 대한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지역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소식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주변 낙수 효과까지 이뤄낼 수 있는 목동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목동 지역의 주택가에 제일 가까이 있는 염창역 같은 경우는 9호선이 다니는 역이죠. 특히 이제 9호선 염창역 같은 경우는 급행이 다니는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행이 다니는 역 같은 경우는 9호선 중에서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창역 인근의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목동 지역의 이 인근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이제 마곡지구가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단지이죠. 그리고 좌측에 김포공항 그리고 인천공항까지 공항 종사자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그런 9호선 라인의 급행 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는 여의도 업무지구가 또 가까이 있죠. 그리고 멀리는 강남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9호선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지하철 라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환경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자, 북쪽에는 바로 한강이 인접해 있고요. 자, 그리고 주변으로 녹지도 굉장히 많은 만큼 생활하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그런 목동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황금노선 9호선 중에서도 급행 정차역인 염창역 주변에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자, 이사님, 목동 재건축 이슈도 그렇고요. 저희가 그 지역에 투자할 때 이 지역의 개발 호재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에 주목을 해볼까요? 네.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이 주변에 이 마곡지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개발 호재입니다. 이 마곡지구가 지금 50% 정도 50%가 조금 넘는 기업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많은 수요를 또 예측할 수 있는 잠재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단지, 산업기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수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수요 또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동 지역의 이런 아파트 단지 내지는 이 주택가가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조금 전에 아직 재건축 추진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80년대 중후반 지어진 아파트인 만큼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아파트 단지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2만 6천 세대 정도가 이제 이동을 하면 굉장히 주변으로 전세 시세 같은 경우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용적률 또한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2% 정도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에 대한 가치 또한 높은 그런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에 대한 호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상암지구와 연결되는 월드컵대교, 자,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까지 이 두 곳은 2021년 내후년이면 이제 완공이 되는 만큼 주변의 호재로 근접하게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의도와 신월 IC
지하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지역에는 지금 이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이 목동 지역의 기존의 도로들은 이렇게 상부 공원화를 통해서 이 주변의 주변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하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층화로 해서 이렇게 도로가 형성되는 모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목동 지역의 개발 호재,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니만큼 꼭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나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고요. 교통 호재가 여러 가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가격을 살펴볼게요. 양천구 목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으로 가져주셨는데 이거 뭐 매매 금액이나 투자 금액 좀 얼마나 필요할지 살펴주실까요? 네. 자, 양천구 목동 투룸 기준입니다. 투룸 매매 시세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은 이제 면적별로 조금씩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임대 금액 2억 3천만 원, 그래서 3억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이 목동 지역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실투자 금액 2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소액 투자가 아직까지 가능한 그런 목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출 금액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 1억 6천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 원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발생을 하고요. 자, 월세 수익률로 또 접근을 하자면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6%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 가능한 양천구 목동의 투룸 살펴드렸고요. 자, 이렇게 국내 부동산 이외에도 해외 부동산 시장으로도 눈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동민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인데요. 일단 1부는요. 말레이시아 부동산 설명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및 MM2H 비자 설명회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를 원하신다면 02-3153-2668번 연락 주시고 해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든 이슈들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이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사님의 정보들 바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5%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4.3으로 전월 대비 9.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규제 대상인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사업 기대감이 위축되면서 정비사업 추진과 신규 수주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보시다가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신다면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게요. 오늘은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과 또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익형 부동산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들 중에서도 오피스텔과 상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과 상가, 과연 어디에서 준비해 주셨을지 첫 번째 지역 우선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함께할 곳은요,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입니다. 개통 예정인 5호선 미사역 주변에서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오셨어요. 오피스텔의 시세는요, 약 1억 1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오늘 경기도 쪽으로 일단 넘어왔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쪽에 오피스텔에 주목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한데 일단 그 이유를 입지에서부터 찾아볼까요? 네,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곳에 어떠한 곳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옆에 송파가 있습니다. 송파 옆에는 강동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경기도 하남시가 위치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그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바로 이제 내년이죠. 내년 5호선이 개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상일동역까지 운행 중인 이 5호선이 연장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쭉 하남시청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바로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번 그 오피스텔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개통 예정인 내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인 미사역 도보 약 1분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 지금 이제 녹지 환경이 굉장히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녹지 환경을 가봤는데 산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한 공원 자체가 굉장히 잘 꾸며져 있다라는 거. 이 그 매물지 인근에 그러한 이제 시설물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올림픽대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이렇게 이제 그 쭉 따라가게 되면 미사 IC 부분이 나옵니다. 미사 IC가 나오는데 강변 미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미사 IC와 인접해 있는 2기 신도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아파트라든지 또는 상업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완성화가 되고 있는 신도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그 미사 강변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으로 이제 주거시설이죠.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그 안에 상업시설 용지의 오피스텔, 그 다음에 산업시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로 아파트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평수가 20평대에서부터 약 40평대의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어 왔고, 이러한 이제 소형,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소형에 대한 오피스텔은 극히 일부이다라는 점이죠. 상업용지, 극히 일부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하남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인구수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 상승을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지금 이제 실제의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 땅값은 물론이고 그리고 공시지가는 상승을 실제의 어떠한 시세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역시 상승을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 내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내에서 이 하남시의 인구 순 유입률이 1위를 기록한 곳이 바로 하남시입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동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파트 시장을 보게 되면은 2016년도부터 입주하기 시작을 했을 때 이때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아파트 가격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임대가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지역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그 임대료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 안에서 그러한 지역도 있었죠.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대료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유 역시 이따 개발 호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4월쯤이죠. 내년 초에 이 개통 예정인 미사역 인근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이곳 하남시 망월동의 가치를 알아보고 찾아오신 것 같아요. 가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만나볼까요? 네, 서울 안에서 또는 이제 경기도권 안에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장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전철 라인입니다. 지하철 라인이죠. 지하철이 개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집값이 상승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곳은 지금 현재 계획된 노선만 하더라도 한번 지도를 도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이죠. 바로 5호선. 이 5호선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4단계 구간, 바로 9호선이죠. 9호선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런 이제 그 전철 라인이 서울에서 연장이 되는 호선입니다. 경기도권만 운영을 하는 그러한 전철이 아니라 서울에서 연장이 되는 그러한 전철 라인이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에서 이쪽 하남시로 인구 유입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바로 이제 서울에서부터 서울 간의 고속도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금 단계적으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바로 하남시에 IC가 생긴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럼으로써 지금 현재로서도 서울에서 또는 이제 하남시에서 경기도권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방으로 도로망들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로망들까지 갖추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곳이 인구 유입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일자리입니다. 사실 예전에 강동구라든지 하남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베드타운이죠. 이제 주거를 하는 그러한 수요들,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수요만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베드타운이라 하는데 대표적으로 서울 안에서 보게 되면은 강동구라든지 하남시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렇게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일대에는 업무 시설이 개발이 됨에 따라서 하나의 자족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자족 도시는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일, 그러니까 업무 시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여가시설, 학교, 그리고 문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지역을 바로 이제 자족도시라 하는데 이곳이 이렇게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업무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하나의 대형 자족도시로 형성을 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인구가 계속해서 몰릴 수 있다는 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격 분석 도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곳에 하남시 망월동이죠. 아파트의 공급은 많은데 이런 소형 주택이 찾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저희 그럼 원룸 오피스텔 만나본다면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아파트의 공급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만나보는 것은 바로 1인 가구이죠. 싱글족들에게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가격으로는 1억 1,000에서부터 1억 4천만 원. 그리고 전세 예상가로는 1억에서부터 1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이렇게 이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전세금을 안고 1,000만 원에서부터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임대를 놓을 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이렇게 이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4천에서부터 4,9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임대가 전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루 만에 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1인 가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1,000만 원부터 시작하는 소액 투자라고 합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이 오피스텔에 대한 자세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역 굉장히 많은 인구가 몰려온다고 하셨는데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잖아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대부분 이제 공급되는 것들이 선분양으로 공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에는 내부의 모습 또는 내부의 면적을 보지 못한 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후분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내 호실을 보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에 따라서 시공과 그다음에 임대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대규모 상가 및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데 이곳은 이렇게 이제 상가들 또한 대규모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말 1인 가구가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인구 유입이 꾸준하다라는 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별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의 개통 예정지입니다. 바로 내년 상반기 5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서요. 찾기 힘든 원룸형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저희 2호선과 3호선 함께 지나는 교대역 주변에서 상가 확인하겠습니다. 상가의 시세는요. 약 2억 6,500만 원에서 4억 3,6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수익형 부동산의 꽃이라고 부르죠. 이번엔 상가를 만나보겠습니다. 교대역 근처라면은 직장인도 그렇고요. 또 학생들도 참 많이 오가는 지역인데 입지 우선 둘러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상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또는 수도권에 새로이 공급되는 이러한 상가들을 보면은 임대라 표시되어 있는 상가들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어쩌면은 이제 조금은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의 어떠한 수익을 기대해서 현혹되어서 투자하기보다는 조금은 주변에 잘 정비되어 있고 유동인구 많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상가 투자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만나볼 곳은 바로 이제 서초동입니다. 서초동 교대역에 위치를 해 있는 상가를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서초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은 총 이제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고급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강남도 시내 유계 상황에 따른 경제 중심지 기능 강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대, 30대 단독 가구 그러니까 1인 가구이죠. 1인 가구 중심의 복합 도시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발전 방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강남역, 교대역, 양재역 일대 이러한 업무 지구를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문화시설 역시 강화시킨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미개발지 그러니까 개발 가용지들을 개발을 시킴으로써 어떠한 이제 그 업무 시설을 확충을 시키겠다 이러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있는 바로 이제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 그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교대역입니다. 교대역 바로 이제 그 도보 약 한 1분에서 2분 정도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그 상가를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곳은 이렇게 이제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변에는 그 법무사라든지 변호사 그리고 또 세무사 이러한 전문직의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문직의 사무실이 물론 대형 평수도 있습니다. 대형 평수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소형 평수를 찾는다라는 점이죠. 소형 평수라 하면은 10평에서 10평 전후를 말을 합니다. 10평 전후. 그러한 이제 상가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강남 테헤란밸리의 어떠한 이제 그 수요들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수요를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곳 바로 이제 테헤란로이죠. 실제 테헤란로의 이 야경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곳은 굉장한 빌딩 숲입니다. 굉장한 빌딩 숲이 바로 이제 강남역에서 어떻게 보면 뚝 끊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지금 이쪽 일대에는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곳이 대형 업무 시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곳 바로 이제 교대역. 제가 실제로 2년 전, 3년 전에 그 10평에서부터 12평 정도 되는 상가를 임대를 실제로 계약을 해봤는데 굉장히 그 임대가 잘 나갔습니다.
임대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 다양한 임대 그 기업들이 들어왔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입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발 호재 볼게요. 서초, 법조 타운이나 강남권의 수많은 기업체들로 이 수요가 기대되는 점 이외에도 저희가 이 지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가도 이제 아파트만 프리미엄이 있는 게 아니라 상가에서도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이죠. 내가 매수한 금액에 있어서 나중에 팔 때에는 차익이 남긴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그러한 차익이 남기기 위해서는 주변이 개발이 되고 어떠한 이제 정비가 이루어져야만이 차익을 남길 수가 있겠죠. 또는 장사가 잘 되어서 수익률이 높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익이 남는데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교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교대역 일대에는 이렇게 이제 상업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테헤란로, 아까 빌딩 숲의 그러한 이제 야경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강남역만 하더라도 그 상업지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블럭으로 상업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으로 넘어오게 되면 상업지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곳이 이렇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곳이 준주거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형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된다 하면은 바로 이제 테헤란로와 연계되는 업무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이런 이제 법조타운의 어떠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이제 그 도시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 이제 강남역 이 일대에는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강남역으로 넘어오게 된다 하면은 바로 이제 롯데치성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는 현재 창고 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이제 2개 동으로 현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데 이곳이 완공을 하게 되면은 2개 동으로 상주 인구는 약 4만여 명에.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 7년도에 삼성타운이 강남역에 들어섬에 따라서 주변 상권이 잘 살아나고 주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타운의 제2의 효과를 이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제 정보사 부지이죠. 이렇게 이제 하단에는 정보사 터널이 개통이 되었고, 그리고 그 상단부에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문화시설까지 함께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강남역에서부터 교대역을 지나 서초역까지 하나의 대형 업무 단지가 형성이 된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서초구 서초동 상가에 주목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교대역 1, 2분 거리의 초역세권의 상가면은 투자 금액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가격 참 합리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한번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로는 2억 6,500에서부터 4억 3,600만 원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임대 예상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는 이제 150에서부터 170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최소 투자를 하신 다음에는 실투자 금액으로는 8,250만 원에서부터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합리적인 금액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근처의 상가 찾아봤고요. 자, 이렇게 유익한 시간,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세미나에도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주제는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선착순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고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채워주신 본부장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김창모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볼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전화 문자 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1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최신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